지인들에게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도대체 학원을 안 보냈는데 어떻게 이렇게 보낸 거야?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근데 아이들이 잘 자라준 것이긴 하지만 저도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내가 해준 거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큰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켰던 원칙,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심지어 수학을 풀 때도 그렇게 시켰거든요. 수학을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틀리는 문제는 꼭 마지막까지 몇 번 혼자 풀도록 연습을 시키고, 그래서 마지막에 몇 번을 틀려서 답지를 보게 되는 문제만큼은 꼭 저희 작은 애가 정말 사춘기 때 심하게 싸우는 날이 꼭 있죠. 아무리 참고 참아도 서로 터지는 날이 있잖아요. 심하게 싸워서 집안 분위기가 쌓이는데 갑자기 밤에 시간이 됐는데 애가 방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실천할 수 있는 교육 인사이트 만드는 가든 패밀리 브루스피디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가든 게스트는요, 사교육 없이 명문대 가는 집공부 전략의 저자이신 노을커피 신은정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작가님,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두 아이 입시를 끝내고 교육 과정과 생각을 노을커피의 교육 입시 TV에 담고 있는 동네 아줌마 신은정입니다. 큰애가 집공부 위주로 공부를 해서 서울대 공대를 갔고 지방의대 다니다가 옮겼고, 작은 아이는 한양대 공대에 입학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 경험담을 나누고 있어요.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가님, 사교육을 시키고 싶어도 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선 학원을 안 보내고 공부시킨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주도로 스스로 공부한 것이 제대로 남는다는 확고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네. 그 생각이 기본에 있지 않았으면 어떻게든 학원을 보내려고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사교육을 최소화시켰고, 그리고 이제 정말 또 중요한 이유가 저희가 신혼을 2,500만 원 반지하 단칸방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긴장하지 않고 대충 살면 저희 아이들도 저와 비슷하게 힘들게 시작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아껴서 나중에 대학 이후에 더 공부를 한다든지 아이가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제가 커피를 정말 좋아하는데 믹스커피만 마시면서 캔커피도 사치다 이렇게 생각할 때였어요. 보통 30대, 40대는 그 가정 경제 기반을 또 세워야 될 시기이고 학원만 생각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적어도 저희 노후나 저희가 아팠을 때는 아이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 하는 간절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믹스커피만 마시고 지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이제는 이제 열심히 살았고 또 운이 좋았는지 스타벅스 커피를 마음 편하게 마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실례 안 되면 어떻게 해서 일이 풀리셨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이런 얘기해도 되는 거죠? 네. 제가 아이들한테 인강을 처음 공부시킬 때 솔직히 저도 두려웠거든요. 이게 될까? 그 중요한 시간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인강 공부 실험을 하는 건 아닌가, 저 스스로도 두려웠어요. 그래서 큰아이가 6학년 때 수학 선행을 시작하던 시기였는데 그때 저도 해보자 그래서 무료 인강으로 공인중개사 공부를 집에서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공부해라가 아니라 제가 하는 걸 좀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교재도 1년치 교재를 다 샀는데 그때 한 10만 원 좀 넘었나 봐요. 근데 그 교재를 샀는데 3월이 되니까 무료 인강하는 그 사이트에서 선생님들이 다 바뀌신 거예요. 그래서 교재가 다 바뀐 거예요. 하지만 또 교재 살 돈이 너무 아깝죠. 그래서 교재와 강의가 다른데도 그 인강을 들어가면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걸 이제 아이들한테 보여줬어요. 교재가 달라도 할 수 있다. 이거 개념만 확실하면 공부할 수 있네. EBS 인강을 들을 때도 EBS 교재랑 딱 맞지 않아도 이거 개념만 들으면 확실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몸소 좀 보여줬죠. 그래서 그 공인중개사를 공부하고 나니까 부동산에 좀 이제 관심이 그때 생겼어요. 그래서 투자를 좀 사고 팔고도 해보고. 이쯤에서 이런 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에이, 엄마가 공부 좀 하는 사람이었네. 엄마 명문대 아니에요? 근데 정말 신뢰가 안 된다면 그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지방대를 나왔습니다. 지방국립대 나왔고요. 충남대 나왔어요, 저는. 제가 항상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적에 영향을 주는 게 유전자하고 노력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유전자가 당연히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분명히 수월하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유전자는 바꿀 수가 없어요. 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건 노력뿐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가 가진 재능이 분명히 다릅니다. 엄마나 부모의 역할이 아이가 가진 재능을 다 끌어낼 수 있도록만 하는 게 저는 그게 가장 좋은 이제 엄마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어떻게 하면 더 애가 노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노력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이의 가진 잠재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 줄 수 있도록 하자. 그걸 교육의 목표, 양육의 목표로 삼으시면 가장 좋겠다고 저는 늘 생각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교육 최소화해서 인강만으로 큰아이는 의대, 그리고 둘째 아드님도 굉장히 좋은 대학을 갔어요. 자, 이런 측면에서 여쭙고 싶습니다. 집공부 전략, 가장 중요한 것을 꼽아주신다면 어떤 걸 꼽아주시고 싶으신가요? 큰애가 입시 결과가 좋아서 지인들에게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도대체 학원을 안 보냈는데 어떻게 이렇게 보낸 거야?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근데 아이들이 잘 자라준 것이긴 하지만 저도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내가 해준 거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큰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켰던 원칙,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결과보다 과정을 봐주는 것입니다. 제가 EBS에서 다큐를 하나 본 게 있어요. 실패를 이기는 힘이라는 다큐를 봤는데요. 짧게만 얘기를 해볼게요.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실험을 합니다. 누구나 맞출 수 있는 쉬운 퍼즐을 맞추게 해요. 이제 애를 다 맞추죠? 그때 이제 두 그룹으로 피드백을 달리합니다. 한 그룹은 너 정말 머리가 좋아서 잘 맞췄구나. 너 다 맞췄구나. 대단해. 이렇게 결과와 머리를 얘기를 하면서 칭찬을 해줘요. 그리고 다른 한 그룹은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데 대단해.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멋졌어. 이렇게 노력하는 과정을 칭찬을 하는 거예요. 두 그룹으로 나눠서 피드백을 하고 이후에는 그 다음에 맞출 퍼즐을 고르게 합니다. 근데 첫 번째 결과와 머리를 칭찬한 그 그룹은 대부분 쉬운 퍼즐을 골라요. 칭찬받으려고? 그렇죠. 어려운 퍼즐을 풀다가 맞추지 못하면 칭찬을 못 받고 머리가 나쁜 아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과정을 칭찬한 친구들은 대부분 어려운 퍼즐을 고릅니다. 어차피 열심히만 하면 칭찬을 받기 때문에 저는 이 어려운 것도 해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애들이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때 소름이 돋았거든요. 그걸 보고. 그래서 똑같이 적용을 시켜서 제가 수학을 가르치거나 할 때도 그렇게 똑같이 적용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수학도 풀 때 보통 엄마들이 칭찬을 많이 하신다고 하셔요. 너 머리가 좋아서 잘 푸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려운 교재를 새로 풀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느낍니다. 잘 맞춰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다가 안 풀리면 아이들이 나 머리가 나쁜가? 이런 생각도 해요. 대신에 저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너 정말 열심히 해줘서 너무 고마워. 열심히 해줘서 정말 잘했어. 많이 틀릴 수도 있죠. 당연히 수학이. 틀려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결과에는 신경 쓰지 않게 부담감을 확 줄여주고 열심히 하는 모습만 칭찬을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틀려도 당당하게 책상에 앉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만약에 또 안 풀리면 내가 노력을 덜 했나? 문제의 원인을 노력 부족에서 찾아요. 칭찬을 되게 신경 써서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가 안 좋을 때가 있고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도 결과가 좋을 때가 있어요. 열심히 하지 않았을 때 결과가 좋으면 저는 그때 더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때는 오히려 엄마 속상했어 이렇게 해요. 왜요? 결과는 좋아서 축하해. 그렇게 한 이후에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는데 속상했어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시험을 못 봤을 때는 당연한 거라고 해줬고요. 이거 다 쌓이는 거라고 해줬습니다. 노력한 것은 어디 가지 않고 분명히 다음 시험, 다다음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항상 얘기해줬고 중간중간 많이 틀 때도 있죠. 어떻게 계속 잘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렇죠. 그리고 정말 착한 아이고 훌륭한 아이들도 한 번씩 방황하지 않는 친구들도 없어요. 제가 보면 다 방황하고 그걸 이겨내면서 성장하지 원만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 가는 친구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친구들을 봐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주도.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해야만 하는 일들을 해내야 하는데 누구의 의사에 끌려가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속도로, 자기가 원하는 교재로,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면 더 잘 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도 습관을 어렸을 때부터 들여주셔야 해요. 그런데 어머니들이 이제 초등 때, 중학교 때는 별로 신경 안 쓰시다 고학년이 올라가면 이제 자기 주도 해야지 이러셔요. 근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안 해봤기 때문에 갑자기 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비야를 못 치는데 갑자기 쇼팽곡 치라는 그런 격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이게 계획을 솔직히 엄마가 혼자 다 짜면 아주 편해요. 하지만 저학년 때는 대화를 하면서 다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번 책 언제까지 읽고 싶은데 하루에 몇 페이지씩 읽으면 될까? 계획 짜는 거를 머릿속에서 혼자 짜면 편하지만 아이와 대화를 하면서 과목 하나 도서 목록 작성한다든지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아이들에게 연습을 시켜야 되는 거죠. 도서 목록 작성을 해보다가 좀 지나면 교재 하나를 끝내는 거를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 과정으로는 한 과목 목표를 짜는 거죠. 영어라면 뭐 문법책이 될 수가 있고 어휘책이 될 수 있고 이걸 한 과목씩 늘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가기 전에 전 과목을 자기 스스로 계획을 짜서 진행해 보는 거. 자기주도 습관을 제대로 들여놓는 것이 한 과목의 성적에 뛰어난 것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학원을 전 과목을 다닐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한두 과목은 다니고 나머지 과목은 밸런스를 맞춰서 이걸 조절을 해줘야 돼요. 수학 학원에 가면 수학 선생님은 수학만 얘기하시고 영어 선생님은 영어만 얘기하실 거예요. 하지만 내신 성적이 골고루 이 균형을 잡으려면 자기 스스로 어떤 건 얼만큼 하고 어떤 건 얼만큼 하고 자기 주도가 돼야 합니다. 이거를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어주기. 참 막연할 수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 때 그 아이를 믿어주는 건 뭐 사장님이나 이웃집 아줌마가 하는 방식이고요. 조건 없이 사랑하고 이유 없이 믿어주는 건 부모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작은 애가 정말 사춘기를 좀 오래 겪고 많이 속을 썩였어요. 근데 그때 아이를 믿어주고 사랑의 눈으로 봐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변하더라고요. 지금 핸드폰 전쟁 어느 집에서나 하잖아요. 핸드폰 게임을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보기 싫어서 권장하라는 말씀은 절대 아니지만 제가 한 번은 저희 아이가 하는 게임을 응원까지 해줬습니다. 걔가 너무 열심히 해서 좋은 레벨을 가고 싶어 하는 걸 그 열망이 가득한 이글이글한 눈을 봤는데 엄마 오늘 마스터가 됐어요 막 이렇게 하는 날이 와요. 근데 게임도 하려면 제대로 해라 제가 이렇게 하거든요. 매사에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그 게임 응원까지 해준 적이 있어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나니까 사춘기가 조금씩 옅어지고 저를 봐주고 대화를 많이 시작을 하면서 공부를 시작하더라고요. 큰애는 약간 범생이과였고 작은애는 속을 많이 썩였는데 그때 힘들 때 큰애한테 많이 상담을 했어요. 이제 대학생이 된 큰애와 얘기를 많이 했는데 큰애가 엄마 화를 내는 이유가 좋은 결과를 바라고 화를 내시는 거잖아요. 근데 화를 내셔도 하나도 좋은 결과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화를 내면 공부가 바로 되지도 않고 다시 공부를 열심히 하기까지 시간이 한참 걸린대요. 엄마 하나도 도움 안 돼요. 믿고 좀 기다려 보시라고. 본인도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다고. 이렇게 큰애 때문에 제가 거의 안 보려고 노력했죠. 작은애가 게임하는 모습을 제대로 안 보려고 하고 그런 시간을 좀 한참 보냈어요. 제가 믿는 모습을 아이가 알아요. 아이가 엄마의 표정과 행동을 보면 제가 믿어주고 있다는 걸 아이가 느끼죠? 그러면은 아이도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믿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믿게 되면 내 아이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엄마한테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실질적인 팁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겨울방학이 왔잖아요. 이 시기에 이것만 지켜도 아예 바뀝니다. 측면으로 말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 애들은 인터넷 강의를 계속 활용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그 얘기를 하면은 보통 어머니들이 우리 애는 인강이 맞지 않아요. 네. 인강으로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그 얘기 꼭 하셔요. 그래서 그 과정을 제가 물어봅니다. 아주 중요한 실수가 있어요. 그걸 놓치고 계시더라고요. 인강으로 공부할 때는 공부 순서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공부를 할 때는 무조건 교과서든 문제집이든 그 교재를 혼자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인강으로 공부한다고 하면 태블릿 꺼내서 인강문제 딱 틀어요.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영화 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들을 수가 없어요. 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재로 미리 공부를 충분히 하고 예제 문제까지 살펴본 이후에 이 부분이 좀 안 되는구나, 내가 어디가 좀 부족하구나를 확인한 이후에 인강을 보셔야 됩니다. 공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집중해서 하기를 바라고 시작을 하시기 때문에 인강으로 효과를 많이 못 보시더라고요. 아주 간단한 순서인데 이것만 지켜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조건 교재로 혼자 공부를 해서 어디가 부족하거나 파악을 한 이후에 태블릿을 켜셔야 합니다. 인강부터 틀어요. 그러면서 안 된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인강이든 학원이든 과외든 그 다 보충적으로 사용할 것들이고 무조건 교재는 혼자 스스로 시작을 한다. 그게 기본 전제예요.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시험 대비는 어떻게 시키셨는지. 이 국영수 이해 과목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제 중고등학교 올라가면은 단기 암기를 잘 해야 내신 성적이 잘 나옵니다. 네네.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암기법을 찾아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수능 만점자 인터뷰를 봐도 노력한 모습은 다 똑같지만 그래도 암기하는 모습이나 공부하는 모습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으면 좋아요.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물론 뭐 포스트잇에 중요한 거 적어서 붙여놓는다든지 친구한테 설명해 준다든지 아니면 연상되는 스토리를 만들어서 외우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엄마가 가르치기도 많이 했어요. 아, 심지어 수학을 풀 때도 그렇게 시켰거든요. 수학을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틀리는 문제는 꼭 마지막까지 몇 번 혼자 풀도록 연습을 시키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는 저한테 답지를 본 이후에는 꼭 설명을 하게 했습니다. 타인을 가르칠 때만큼 공부가 잘 되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몇 번을 틀려서 답지를 보게 되는 문제만큼은 꼭 저에게 와서 설명을 하도록 시켰어요. 그러면 제가 설거지 하고 있건 집안일을 하고 있건 옆에서 그 얘기를 하면은 끄덕끄덕 하면서 들어줄 때도 있고 어려우니까 이해를 못할 때도 이렇게 끄덕끄덕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도 알아요. 엄마가 모르는데도 들어주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그 과정조차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엄마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본 개념도 알아야 되고 풀이 과정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죠. 그리고 대입에서 면접 전형이 많고 네. 앞으로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런데 성적이 좋은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이 면접 자체를 기피하기 때문에 지원조차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학년부터 엄마한테 말하고 발표하고 연습이 되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다 지원해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대나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수학 수린 연술이에요. 그래서 수학 문제를 풀고 그거를 교수님하고 입법사정관님 앞에서 설명을 해야 돼요. 저는 그걸 저학년부터 연습을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수학을 그런 식으로 쭉 해왔기 때문에 개념이 정확하게 잡혀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문제 풀면서 푸는 거와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사교육을 최소화하고 집에서 공부를 시키시려고 해도 결국은 언제 어느 수준까지 만들어야 할까 그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네. 학원 없이 집에서 공부하려고 해도 결국은 언제 어느 수준까지 만들어야 하는지 그 실질적인 정보가 맞아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결국 학원을 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과목별로 초등 때는 어느 수준까지 해야 되고 중학교 때는 어느 단계까지 해야 된다. 이거를 책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PD님이 띄워주시죠. 아, 그럼 이거 공개해도 돼요? 해주세요. 네. 여러분 캡처 준비 해주세요. 선배 어머님이시잖아요. 선배 마음으로서 돌이켜봤을 때 이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다 꼽아주신다면. 제가 고학년 엄마들에게는 입시가 끝나면 관계만 남는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학년 엄마들에게는 곧 다가올 사춘기나 방황기를 위해서 사랑을 좀 저축해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엄마와 아이와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진행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편집될지도 모르겠지만 관계를 망치면서까지 하는 공부는 수술은 성공했는데 사람이 죽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관계를 정말 끝까지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 것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관계를 중요하게 할 때 딱 두 가지만 지키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직접 해보니 좋았고 그래서 많이 권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긍정의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저희 작은 애도 계속 이렇게 주물러 주면서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힘들다고 하면 너에게 주어진 일이 다 너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진 거야. 뭐 이런 얘기도 해주고 힘든 일에서 더 많이 배울 수 있단다. 이렇게 대화를 서로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줘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불 끄고 나오죠. 그때 하루에 스트레스가 아이는 풀리는 거고 다음날 또 열심히 살아갈 힘을 얻는 것 같아요. 이게 스킨십이 또 되기 때문에 아이는 그거를 충분히 느껴요. 저희 작은 애가 정말 사춘기 때 심하게 싸우는 날이 꼭 있죠. 아무리 참고 참아도 서로 터지는 날이 있잖아요. 심하게 싸워서 집안 분위기가 쌓이는데 갑자기 밤에 시간이 됐는데 애가 방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엄마 나 잘 건데 이래요.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날 싸우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서 방에 가서 너 어린 시절에 엄마가 기쁘게 해줬기 때문에 오늘 봐준다. 그러면 다음 날은 똑같이 아무렇지 않게 또 웃고 떠들고 이렇게 대화가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또 우리 그런 적 있었지? 그랬더니 그때 제가 불러주던 노래를 기억하면서 부르더라고요. 쭉쭉쭉쭉 막 이런 노래를
엄마 맨날 해줬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도 그게 소중하게 기억이 되는구나. 보통 엄마는 자식이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어떻게든 좋은 기억을 갖고 있지만 아이들은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아이들에게도 어떻게 기억될지도 항상 기억하면서 공부를 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엄마의 밝은 표정입니다. 엄마의 표정이 밝아야 돼요.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게 되더라고요. 초등 고학년만 돼도 아이들이 어떤 학업 결과가 나오면 엄마가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표정까지는 못 숨기세요. 밝은 말은 하세요. 말은 하는데 표정은 못 숨기시는 거예요. 아이들은 근데 엄마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주고 위로가 되는 말을 들었어도 그 표정하고 분위기를 기억하더라고요. 큰애가 고등학교 때 속썩일 때 방에 들어가는데 뒤에다 대고 이렇게 한숨을 쉰 적이 있는데 한숨 쉬는 것하고 그 싸늘한 표정이 다 폭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밝은 표정. 표정까지 지키고 있다면 제가 볼 때는 말씀은 충분히 잘해주시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과 관계는 충분히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너 수학 다 풀었니? 영어 단어 외웠어? 이렇게 매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남편이 집에 와서 이렇게 냉장고 열고 두부 유통기한 지났네? 양파 썩었다.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너무 힘들 것 같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그걸 매일 듣는 거예요. 항상 밝은 표정과 사랑의 메시지 듬뿍 눈에 꿀 뚝뚝 떨어지게 말씀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우리 신흥정 작가님의 신간도서 사교육 없이 명문대 가는 집공부 전략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